예,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감소라고 하는 데 맞추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조금 막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이제 자아를 실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조금 관념적인 단어잖아요. 자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 뭔가,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진정한 나, 자아는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이면 열, 자기만의 그 행복에 관한 정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좀 더 통념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통념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행복 함수로 나타나는데요. 대체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내가 뭐뭐 하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뭔가를 내가 획득하면 나는 행복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되는 그것은 주로 무엇인가 하면 대체로는 희소한 거죠. 귀한 거.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돈, 그다음에 이제 권력, 명예,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가면 이제 섹스, 그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어떻게 보면 소망스러운 이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함수가 이제 있는 이유는 행복을 직접 맛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내 손에 들어오면 행복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진짜 같은 거냐, 그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희소한 것의 획득에 성공하는 것과 내가 진짜 행복을 맛보는 것이 같은 거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오류가 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천국의 오류도 있고 지옥의 오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착각이라는 뜻이죠.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천국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시에 합격하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결혼을 잘하면 나에게는 행복만이 펼쳐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천국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보고 딱 그것만 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행복하냐,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다른 요인들이 많더라 이거죠. 또 지옥의 오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뭐 장애인이 된다면, 내가 파산을 한다면, 내가 뭐 실직을 한다면 내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걸 거야, 끝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그런 큰 사고나 불행을 겪은 사람들의 1년 후에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행복값은 사실은 수렴하고 있더라. 평상시에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정도 수준에 수렴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미래에 대한, 또는 특히 미래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좀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이다.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면 행복할 텐데, 이러면 불행할 텐데라고 하는 것은 오류일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되는, 오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렇게 생각되는 희소한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쩌면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불확실한 행복의 근원을 위해 원천을 추구하다 보면서 우리의 이 삶을, 귀중한 삶을 소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일단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런 제안을 해보는 거죠.
조금 행복이 막연하니까 좀 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니까 그 네거티브하게 접근하자. 그러니까 뭡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런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죠. 고대사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소설 아닙니까? 상상이나. 왜냐하면 그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이런 게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상을 많이 메꿔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대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고대로 이렇게 하나씩 벽돌을 쌓듯이 또 쌓아 나가는 방법도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생각하고 접근할 때도 고통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제거한다는 것이 왜 이제 좀 용이한가 하면 상대적으로 일단은 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특정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토도 해볼 수 있고 다루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한다라고 하면 일단 고통이 제거되는 거니까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고통의 제거에는 이제 에피쿠로스의 얘기처럼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실제로 그 고통 상황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 변비를 겪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변비라고 하는 것은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상황이 해소된다는 것은 변비가 이제 배변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첫 번째 고통은 해소가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통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비가 심해서 힘을 세게 줬더니 변은 나왔는데 치질이 생겼다. 피가 났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고통이 또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제거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다 보면 우리한테는 훨씬 많은 굿필링의 영역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통의 제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정말로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키가 작다라든가 뭐 배가 나왔다든가 배는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키가 작다 이런 거는 거의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하면 우리는 이제 그 고통을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것, 초월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키가 작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건 그 자체로 팩트고 1차적인 고통이죠. 뭐 좀 이런저런 손해를 보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생길 수도 있죠. 이것은 이제 1차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차 고통이 되지 않는 것. 불교식 용어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뭐 이런 뜻인데 2차 고통은 뭐냐면 그래서 I am loser.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나는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경우는 많죠. 그러니까 1차 고통이라고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전투에서 한 국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키가 작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잖아.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초월도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초월 좋다. 말도 좋고 뭐 넘어서 보자.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보자라고 하는 초월 좋은데 그럼 초월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통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초월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2차적인 고통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의 생각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과정, 나의 그 생각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통으로 인한 2차적인 고통, 그죠? 그것을 초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들여다보면 결국은 as is or to be죠.
이 투비가 아까 이야기한 행복 함수, 얻고 싶은 희소한 것, 바람직한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얻고 싶은 바람직한 상태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럽지가 않죠. 이래 갖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as is와 to be의 갭이 간격이 크면 그걸 어떤 사람은 포부가 크다라든가 원대한 뭐 꿈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크기, 이 갭의 크기가 불행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웬만하면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웬만했으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비라고 하는 말은 아까 꿈이니 포부니 비전이니 얘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 과정에서 작동하는 내 욕망을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재미냐 아니면 결핍이냐. 재밌을 것 같아서. 재밌잖아. 해보는 거지. 재밌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박 나는 수가 많죠. 재밌어서, 호기심에 좋아서 그냥 하는 거죠. 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사명감 없이 재밌어서 하는 거죠. 그게 재밌어서 하는 일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아니면 장난이고. 안 돼도 내가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좀 실망은 하겠지만. 그런데 내가 이제 결핍에 의해서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나폴레옹 등 소평 등등등등 키 작은 사람들 중에 뭐 권력자가 된 사람, 그게 뭐 많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뭐 큰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런 욕망의 함수를 갖게 된 이유가 결핍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인 행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재밌어서 하는 일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핍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은 적어도 세 가지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핍이 끝내 메워지지 않거나, 또 어떤 나이 든 사람의 고백에 의하면 평생 그 결핍을 메꾸려고 노력해서 실제로 성공했지만 내 마음이 그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위대한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핍 때문에, 또는 뭐 어떤 장애, 결핍, 장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다만 남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업적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 사람 진짜 행복하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결핍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 결핍을 그냥 인생을 버릴 수도 있는, 그래 나 키 작다, 그것과 나의 인생, 그것과 나의 행복을 결부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럼 놔두는 거죠. 무관심한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내 키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죠? 키로 인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이라고 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다룰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서 자기 이해로 나아가고 자기 이해의 마지막에는 태도가 있다.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쭉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